모씨를 뿌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때는 무를 솎아 먹습니다. 이때 솎아 먹는 나무를 열무라고 부릅니다. 이 열무 비빔밥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씨 뿌릴 때 일부러 많이 뿌려 솎아 먹는 재미가 바로 텃밭 무 재배의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그러다가 무 비대기에 들어서면 솎을 것 다 솎고 이제 무가 크도록 기다리죠. 그러나 전문 농가는 일찌감치 한 뼘보다 더 띄워 키우죠. 그버리기를 솎아 먹는다는 개념은 없고 그런 작업 자체가 노임만 들어가죠. 자가 소비를 하는 텃밭 무는 꼭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인 의도대로이죠. 무를 솎아 총각 김치도 담고 무청잎을 된장 시래기국을 끓여 먹습니다. 솎을 것이 있으면 솎고 솎을 것이 없으면 무잎 하엽을 깔려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는데 이때 끓여 먹는 시래기국이 제일 맛있습니다. 보통 시래기국이라면 무수확 마치고 남은 무청을 말려서 이용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나 무 생잎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금방 뜯어온 산나물을 조리해서 먹는 것이 맛있는가 아니면 그 산나물을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 먹는 것 맛인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전문농가의 무밭은 상품이 자라고 있지만 텃밭 무밭은 가을 채소 가게와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 같은 작물이라도 전문 농법과 텃밭 농법은 다르다고요. 작물의 생장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물 경영면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무 하엽 깔리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다른 채널에서는 무 하엽 따면 안 된다고 하더라는 말과 무잎을 따면 무가 굵지 않는다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하더라는 말보다는 그 채널에서 어떤 연유로 그런 얘기를 하였는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온 유튜브를 다 찾아내었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직접 실험을 하였는데 하나는 잎을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는 잎을 모두 제거하고 어떤 무가 더 잘 굵어지는가의 실험도 하였더군요. 그건 동물 2마리를 두고 한 마리는 먹이를 주고 한 마리를 굶겼을 때 어느 놈이 더 잘 크는가와 똑같은 실험이죠. 이 비서의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 산물로 무가 커가는 것은 농사 짓는 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실험은 꼭 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무잎이 광합성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햇빛을 받아야 하니 햇빛을 받지 못하는 잎은 광합성을 해서 무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 유지에 더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잎이 많다고 열매가 무조건 커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크기로 유명한 수박도 한 개의 수박이 제대로 커지려면 60여 개 정도의 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20개의 잎을 남기면 2배나 큰 수박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과나 복숭아, 열매를 따른 작물에게는 필요 잎수가 실험으로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광합성 한계의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무는 한계의 효용치가 얼마인지는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이건 모든 작물에 있고 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수박이나 과일은 잎수를 맞춰 열매를 달지만 무는 잎수가 많다고 뿌리를 2개를 달지 않으니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무 재배 농가는 무조건 무가 굵고 단단하면 개당 높은 값을 받으니 튼튼하고 굵게 키우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텃밭농은 자가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달고 맛있는 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뽑은 무는 조리할 때 껍질을 깎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도막을 내고 씁니다. 그때 베개 덩어리만한 무를 다루기 더 어려우니 그보다 작은 무를 원하는 주부도 많습니다. 큰 무 한 개보다는 그보다는 작은 무 2개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건 손바닥 아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재배할 때 제발 무 너무 크게 만들지 마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료도 제때 안 주고 물 공급도 제대로 안 해주어 작은 무를 만드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맛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러 무잎을 솎아서 무를 작게 만드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무 하엽을 따주는 경우도 또 따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를 두는 포기 간격도
판매를 하는 전문 농가와 텃밭 농가는 다릅니다. 전문 농가는 일찍부터 물을 정식 간격으로 재배하고 그 정식 간격도 더 넓습니다. 그러나 텃밭 농가는 그보다는 대부분 간격이 좁습니다. 우리는 더 좁고요. 무가 비좁게 세워져 있으면 사실 통풍이 잘 안됩니다. 잎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하엽을 솎아주어 통풍을 원활하게 해줘야 병이 적습니다. 이건 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채소도 가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작물이나 햇빛 잘 안 들고 통풍 안 되면 자라매도 또 병에도 좋지 않은 걸 모르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때 누렇게 퇴색된 잎은 따서 버리고 광합성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하엽을 따서 된장국 끓여 먹습니다. 마른 시래기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럼 전문농은 이 작업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통풍과 햇빛 잘 뜨도록 간격 맞추어 심었고 그 작업하려면 그 비싼 노임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문농에게 무잎을 깔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다면 쓸데없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두죠. 일찌감치 한 뼘도 더 되게 심었으니 햇빛, 통풍 걱정 없고 설이 올 때 묵은 하엽이 어쩌면 보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잎을 솎아 먹는다는 개념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나 텃밭무는 반찬 가게입니다. 무시 뿌려놓고 나중 무 뽑을 때까지 거기에서 숱한 반찬 나옵니다. 물론 텃밭무를 재배해도 전문농처럼 큰 무수확만 기다리고 그 전에 열무를 솎아 먹는다거나 사이사이 물을 뽑아 김치를 담지 않고 오직 굴구무만 키우는 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을 심어 재배하는데도 서로 입장과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꼭 맞느냐 틀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늘 드리는 얘기, 금옷이나 절대적인 것은 없고 그때의 상황과 농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 이건 비단 농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형, 사지선다형 등 객관식 시험만 치다가 처리된 우리 교육제도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맞다, 틀리다, 네, 아니요 이런 용어는 법정에서 자주 쓰입니다. 복잡한 사안을 단순 명료화시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원고 말도 맞고 피고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도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평상시 말에 다름을 꼭 틀림으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이건 확실히 맞고 이건 누가 봐도 틀렸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